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심리에 직접 나와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발언권을 얻어서 지금 무엇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헌법재판소의 이런 추세라면 이번 주에 정인신문을 끝내고 다음 주 최후 진술 같은 것을 들은 뒤 바로 2월 말이나 3월 초에 탄핵 인용 기각 결정을 내리려 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탄핵을 인용하려고 짜여진 각본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닌가,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자, 그런데 무엇보다도 지금 헌법재판소를 바라보는 시선, 이런 식이라면 국민 분열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점잖게 표현해서 국민 분열이지, 거의 국민들 지금 대충돌 사태, 유혈 사태를 걱정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만큼 지금 헌법재판소가 하는 짓이 속이 빤히 내다 보이는 그런 짓이라는 겁니다. 이 일반적인 형사재판은 1심, 2심, 3심이 있습니다. 충분히 이 법적 다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은 1심 단심입니다. 이번에 결정되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하든지 아니면 파면돼서 대통령 선거를 다시 치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결정을 지금 헌법재판관들은 형사소송법도 개무시하면서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방어권은 제대로 보장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은 상당히 감정을 억제하고 오늘도 발언에 나섰습니다. 오늘 윤 대통령의 발언 이전에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나와서 굉장히 중요한 발언들을 했습니다. 검찰 공소장에 나와 있는 사실을 자신이 말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법적 다툼이 있는데 사실과 다를 수도 있고, 아니면 백번양보해서 법적 다툼, 논란이 있는 사항을 그냥 일방적으로 검찰의 공소장, 검찰 조사에 기대서 윤 대통령을 파면한다고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지금 헌법재판소는 그야말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어쩌면 1987년 헌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헌법재판소가 독일을 흉내내서 만든 이 기구가 어쩌면 개헌을 하게 되면 없어질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지금 헌법재판소의 수준이 땅바닥에 떨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헌법재판소를 융단 폭격합니다. 오늘 윤 대통령이 이 한덕수 국무총리가 비상계엄 선포 당일 열린 국무회의에 대해 간담회 형식이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서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일축했습니다. 오늘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자신의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에 직접 나온 윤석열 대통령은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내란이라는 프레임으로 물으니 일부 국무위원들이 그렇게 답한 것 같은데, 도대체 국무위원이 대통령실에 간담회 하러 오거나 놀러 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한덕수 총리는 경찰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 당일 국무회의에 대해 사람이 모였다는 것 말고는 간담회 비슷한 형식이었다. 그 모임이 국무회의로서 법적 효력이 있는지 판단하지 못하겠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한 총리 등의 진술조서를 증거로 채택한 것에 대해 윤 대통령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전문 증거를 증거로 채택하는 문제는 헌재에서 결정할 문제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얼마나 믿을 것이냐의 문제는 종합적으로 판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록 작성 과정에 대해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일단 만들어 놓고 서명을 받았다. 보안을 요하는 국법상 행위에 대해 사전 결재를 요구한다면 실무자가 이 내용을 알 수 있기에 이런 경우 사후에 전자결재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국무회의가 끝난 뒤 대통령실 직원이 회의록에 서명을 요청했으나 국무위원들이 이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습니다. 야당이 대화와 타협을 거부하고 지속적으로 정권 파괴를 시도했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이 대화와 타협을 거부하고 불통으로 일방통행이 이루어졌다는 게 바로 민주당의 계속된 프레임이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다고 했습니다. 자, 오늘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도 비상계엄 전 국무회의와 관련해서 개회 선언은 없었다고 했습니다. 이 전 장관은 안건 자체는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상황,
개회 선언은 없었고 안건은 김영현 전 국방부 장관이 문건을 나눠줘 안건 자체는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상황이었다. 국무위원들은 다 국무회의를 한다고 생각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지금 이 윤 대통령 이번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재판에 의해서 증인들의 발언들이 바뀌고 또 그전에 검찰 공소장에 나왔던 사실들이 가짜이거나 아니면 논란의 다툼이 있는 그런 점이 분명해졌는데도 지금 헌법재판소는 이걸 기초로 해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만에 하나 윤 대통령에게 불리한 결정을 할 경우 대한민국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헌법재판관들이 얼마나 위험한 짓을 하고 있는지, 얼마나 법치주의에 반하는 행동을 하고 있는지 한번 반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